부전역 복합완수센터입니다. 자, 부전역 복합완수센터는 우리 지하철 1호선 부전역하고 그다음 지금 동해남부선 지하철이 지금 부전에서부터 일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쪽 그 사이에 있는 부전역 복합완수센터 그 주변을 보시면 되는데 이 부전역 복합완수센터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부산의 중심을 뛰어넘어서 부산 왼쪽에 있는 창원 100만 인구, 그 다음에 부산 오른쪽 위에 있는 울산 100만 인구, 그리고 경상남도, 부산, 동남권 전체의 저는 중심이 될 지역이 부전역 복합완수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기 부산 지역 중에서 교통의 최고 중심지, 이 근처에 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는 지역이 저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전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네? 일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38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일광에서부터 어디까지? 울산 태화강까지 언제? 2021년 3월 달에 내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때 되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태화강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엄청 많았습니다. 자, 태화강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울산까지 왔다가 울산에서 밥 먹고 영업하고 내려오는 것도 옛날에 버스 타고 가면 부산 울산 고속도로 그 교통비도 비싸고 막 이런데 지하철 타고 갈 날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시작이 어디다? 부전이다. 이런 맞습니까? 자, 더 놀랄 일은 부전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동해남부선이 어디까지? 경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주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저 경주 남산도 가고 경주 첨성대도 갈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변화가 심합니다 지금 계속. 자, 여기 더 놀랄 일이 또 있네요.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자, 부산에서 울산까지, 울산에서 신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이 EMU, 우리 KTX급, SRT급을 만들어서 정부가 매일 6회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부산에서 동해 쪽 울진, 삼척 저런 데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차를 몰다 가면 너무 멀습니다. 6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전역에 시작해서 EMU 고속철도를 타면 강릉까지 아마 2시간에서 한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 빨라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해안 시대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짜고 하는 건 아니죠. 강릉에서 서울까지 KTX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갔다가 강릉에서 서울 찍고 서울 놀다가 서울에서 SRT나 KTX 타고 부산역 내려오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변화가 앞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여기서 보면 경주 2021년 포항까지.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벌써 철도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SK 건설다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올해 초에 저 포항에서 영덕까지 끝내고 어디 와 있는데 어디 가느냐니까 에코 델타시티 간다 하더라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연결 밟으면 이제 다 된단 말입니다. 금방 진행되겠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 부전에서 시작하는 게 부전, 마산, 경전철을 들어보셨어요? 네. BTL이라고 하는 거. 네. 요게 지금은 무궁화를 타고 쭉 갔다 삼당진 갔다 넘어가면 1시간 33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요게 부전에서부터 지금 마산까지, 상호 마산까지 멀어 BTL로 해서 부전, 마산, 경전철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제 2021년 3월 이것도 비슷합니다. 원래 올해 6월달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전에서부터 이제 마산, 저 여기가 사상, 여기 이제 김해공항이거든요. 이래 되면 엄청나게 이제 서부산 쪽으로도 연결이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울산도 갔다가 저 위쪽 강릉까지 가고 저 포항에 가서 저 죽도시장 가가지고 가메기도 먹고 오고 옛날에는 막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운전하게 되면 이 운전하니까 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제 술 이빨 먹고도 지하철 타면 안 되고 영덕 4개를 가고 술 한 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빨 먹고 이제 지하철 타고 내려오고 엄청난 변화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를 갖고 가면 네가 먹니 내가 먹니 묻지 말아라 뭘 편하고 서로 이래고 싸우고 하는데 이제는 지하철 타면 아니면서 KTX를 타면서 내려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게 보기에 부산하고 울산하고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부산하고 창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와 지하철이 연결이 되거나 도로가 연결이 되면 어느 도시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 지하철이 연결이 된다. 울산이 좋아지겠어요? 부산이 좋아지겠어요? 울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하고 마산하고 BTN이 연결이 되면 부산이 좋아지겠어요? 마산이 좋아지겠어요? 부산. 강의가 어렵습니까? KTX가 만들어졌습니다. KTX. 잘 들어보세요. 부산 쪽으로 모이지. 그러니까 왜 거제도가 KTX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무슨 말 알겠습니다. 다 틀렸어요. KTX가 만들어지고 서울하고 부산이 연결이 됐습니다. 대구가 좋아졌습니까? 서울이 좋아졌습니까? 서울이 좋아졌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에 암 환자가 있어요. 위 암을 걸리신 분이 있어요. 옛날이면 저 버스 타고 차 가지고 올라가다가 한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막 그냥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수술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KTX가 만들어지니까 KTX 그 특실 타고 가면 편안하기도 하고 한 1시간 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부산하고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고 거제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거제도가 더 좋아졌습니까? 부산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되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거가대교 만들어져가 옛날에는 고속 통영 돌아서 오게 되면 거제도 사람들이 부산에 잘 안 왔단 말입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다 쇼핑하고 다 했는데 지금 거가대교가 만들어지니까 바로만 40분 하고 올라오니까 주말에 보니까 우리 그 카드사 보니까 빅데이터를 보니까 거제도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남포동 롯데백화점 와서 카드를 얼마나 떼는지 그 근처에 피부과 성형외과에 막 보톡스나 막 이걸 얼마나 맞고 가는지 사모님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다. 물론 거제도도 객지하시는 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부산하고 다른 지역하고 연결됐을 때 부산이 앞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부전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이 중간에 내륙지방인 청량리까지 또 연결이 된답니다. 하태경 저 해운대 국회의원이 여기 다 철도 다 깔려 있습니다. 연결만 하면 돼요. 해운대, 태양은, 신경주, 안동, 영주, 단양, 제천 요런까지 또 연결이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다? 부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전역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 부전역 시작해서 울산 가고, 창원 가고, 마산 가고, 위에 강릉 가고, 포항 가고, 경주 가고 다 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도 가고, 저 청량리까지 다 올라가고, 그와 더불어 부산에서는 KTX를 부산역 가기 전에 어디 부전역에 정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뚫어서 이 부전역 여기 복합 요쪽하고 지하철 1호선까지 또 지하도로, 지하 상가를 지하 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부전역 주변을 통해서 계속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못 갈 지역도 없고 완전 초역세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전역 복합안센터는 복합이니까 오피스텔, 컨벤션, 숙박, 주거 다 있겠죠. 동네역 복합안센터는 취소가 됐지만 부전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민공원이 부전역 복합안센터 또 버티고 있어요. 교통만 좋은 게 아니라 공원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집이 좋겠습니까? 그 주변에 산다고 하면. 여러 나라, 우리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울산 대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웰빙, 막 운동하고 강아지하고 뭐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여기 부전역 복합환수센터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촉진구역, 제일 좋은 게 이제 3구역이죠. 아이파크, 2-1구역이 그랑자이, 자이 들어와 있고 4구역 힐스테이트 이렇게 요 금액들이
자꾸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냐. 맞습니까? 그래서 부전력이 커지면서 요 공원도 겸할 수 있는 요 촉진구역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미리 먼저 알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망 골든비 아파트가 지금 세동짜리가 들어가 있죠. 네. 이게 4년 전에 여기 분양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 주변이 이렇게 바뀔 줄 알고 1,300만에 분양했어요. 주변 그때 1,000만 원 분양할 때 너무 분양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나 이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막 이러다가 피가 초반에 야장 때 막 한 3천에서 5천 붙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많이 찍은 사람 막 자살하게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피가 500에서 1,000만 원 다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준 기회를 해가지고 여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저도 사고 지금 전세 얼마냐면 4억 합니다. 30평대. 지금 4억 5천 성인들 지금 6억 5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잡아놓는다고 하면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또 우리 촉진 3구역, 촉진 2구역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평당 최소 2천만 원 이상 분양할 건데 사망 골든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 밑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허업을 팔릴 때 들어가야지 나중에 먹을 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투자는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리. 영업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손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손님이 막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 보려면 싫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언제 전화를 해야 되는지 너무 아침 시간, 너무 저녁 시간은 빼야 되는 이유가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투자도 허업을 팔릴 때 들어가서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게 투자란 말입니다. 지금 센텀시티 아파트, 트럼프홀드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는 게 투자입니까? 아니면 처음 분양했던 600만 원, 690만 원 분양했던 분양권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게 투자입니까? 처음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북항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북항이 지금의 북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천지개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뭐가 중요하다? 내 돈 들어간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중요하다.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간 돈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거는 10% 수익률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거는 1억이 돼서 2억을 버는 거는 100% 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 1등이 아니면 몇 등을 하나? 2등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네. 내 가진 돈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해라. 그다음 북한 재개발 지역 주변을 투자하고 부전력 복합환승센터는 어디다? 부산의 중심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동남권 전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얼마 전에 그랜드 오픈했던 이케아가 서울, 경기도가 아닌 서울도 아닌 대구, 대전도 아닌 강주도 아닌 부산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산 인구 350만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울산, 창원, 경남 1,000만 인구 전체, 동남권 전체를 보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케아 가보면 어때요? 환장하거든요. 왜? 7,000원, 8,000원, 3,000원, 2,000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보면 물건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조립하는 거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환장한단 말입니다. 그게 옛날 사람들 전부 경기도 저 가가지고 다 사왔는데 부산에 있으니까 막 이제 대구 사람도 오고 저 창원 사람도 오고 부산 사람도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재테크 성공 비법 4S입니다. 첫 번째, 스피드.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세종신도시가 발표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복부인들이 세종신도시에 내려가가지고 부동산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빨라야 됩니다. 뭐가 발표가 나면 빨라야지.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비가 오니까 내일 가야지. 주말에 가야지. 늦습니다. 가가지고 바로 가격금을 걸어놔야지 내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듣고 돌아다니고 정보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가격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될 수 없는 거고 계약이 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지 무슨 수익이 나든 뭐 손해가 뭐든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님이 뭐 영업을 하면서 뭐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보다는
사인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지 여러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베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투자의 가장 핵심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샤프는 뭐예요? 나만 아는 필살기,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지역에 투자는 왜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좀 이런 일리가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부전력 복합완수센터 앞으로 뭐 짓기는 짓던데 뭐 어디로 가는지 나는 뭐 내가 타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부전력 근처도 아파트 입주하면 청약도 넣어보고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듯이 여러분 남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손님한테도 또 브리핑할 때도 상당히 또 도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우리가 뭐 사인하는 말도 있지만 계약하다, 컨트랙, 계약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약을 잘 해야지 여러분 등유동 이름이 올라가고 좋은 가게에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일 자체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하고 실문 읽고 정보를 또 받아야 되고 앞으로 또 뭐가 또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11시 30분이죠. 1시간 정확하죠? 이렇게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하우와 이런 시간, 몇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여러분 바쁜데 지금 어디 나가야 돼요. 11시 반, 조금 2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 1시간이지만 오늘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앞으로 우리 부산의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유망 지역, 북한 재개발과 부전력 복합완수센터 그 주변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부산은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저평가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도 하시고 부자 되시고 앞으로 올해 2020년도 GT에 꼭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